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우리 원생님들 들리시나요? 네, 근데 제가 안 제가 아마 이걸 낮춰놔서 그런가 보다. 제가 스피커를 낮춰놔가지고. 들리시나요? 저기 뭐야. 최윤정 원생님도 오셨나요? 시 나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다혜 원생님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지금 리코딩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리코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저번에 애너로빅 커퍼시티 테스트 하셨고, 그 다음에 스쿼트 테스트 하셨고, 오늘 렉처 따로 있는데, 이게 두 개 캘큘레이션 하는 거라서 좀 양이 많아서, 뭐죠? 애너로빅 커퍼시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렉처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 이런 식으로요. 네. 네. 그 다음에 뭐죠? 스마트폰이나 캘큘레이터 좀 더 준비하셔야 되겠고, 혹시 이 지금 TV 모니터가 꽤 먼가요? 이게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좀 멀면 잘 안 보일까 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할 때 자꾸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안 보인다거나 그러면 다 확실히 하고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 이제 이번 뭐죠? 일요일 날 와가지고 지금 약간 시차가 잘 안 맞아서 약간 정신이 없는데 뭐 하여간 오늘은 한 2시간 반 정도, 3시간 뭐 아니죠. 우리 그 정도 전에 한 정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은 없지만 우리 거기 특강에서 하는 걸로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원생님들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논문을 쓰거나 출판하게 되면 꼭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수업 중에 하는 거고 발표하면 우리 기존에 그동안 뭐 스포츠 사이언스 데피니션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해 오는 수업이랑 그렇게 바로 이벤트처럼 한 번에 한 1시간, 1시간, 1시간도 안 되죠. 뭐 50분 정도 하는 수업에서 어떤 걸 이렇게 전파해 준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원생님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막 뭐지 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원생님들 언제 제 웹사이트에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요. 아, 그래서 만약에 고정래 선생님이면 이거 고정래 선생님 들어와서 지금 체크해가지고 이거 연습해 보라고 했으니까 연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체크를 안 했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약간 우리 원생님들 좀 이렇게 뭐죠? 사이트 온 게 최근이라서 연습을 해봤을까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전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대부분의 강의들, 특별히 계산들은 어떤 책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노베이트 해갖고 하는 거라서 그냥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뭐 하여간 네. 뭐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에너로빅 커퍼시티 그 뭐죠? 러닝 달리기요. 힘드셨죠? 네네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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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맞습니다. 네. 힘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경사도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근육통, 근육통이 언제 발생하냐면 이센츄리 신장성 수축할 때 발생하거든요. 그 근육통 때문에 중량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못 해요. 그렇게 사라져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스쿼트를 하면 언제 이센츄리 컨트랙션인가요? 내려갈 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내려갈 때. 그런데 경사도 달리기는 신정선 수축이 없어요. 항상 컨센트릭, 네, 단축성 수축만 있죠. 왜냐하면 언제 신장성 수축이 있나요? 달리기 할 때. 그때는 반대로 내리막길 달릴 때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경험에 예전에 혹시 내리막길 달렸으면 그 다음날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육상한 분들은 내리막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렇다면 지금 이 인클라인 달리기 하셨잖아요. 마치 중량 운동 같이요. 5분씩 휴식하면서 했잖아요. 세트라로 하고. 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지금 이번에 처음 하셨으니까 몸이 아직 그런 내성이 없어갖고 너무 힘들었지만 매일 하면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매일 해서 적응이 되면 어떨까요? 음,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자꾸 더 밀어붙이죠. 그래서 매일 할 수 있어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강의를 하겠지만 이런 이런 애너로빅 뭐라고 하죠? 이렇게 유산소성 운동이 아닌 운동들은 운동 강도가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VO2 맥스 강도보다 높을 텐데 강도도 높고 또 이런 높은 강도가 심폐지구로도 좋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심폐지구로 하려면 아주 오랜 기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운동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짧은 기간의 운동이 애너로빅 그다음에 에어로빅 두 개 다 증가시켜요. 또 하나는 우리 1.5마일 달리기 평지에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인클라인은 강도에서 하니까 속도를 많이 못 내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맥센스 할까요? 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경사도 있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경사도가 있으니까 스피드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무릎에 부담도 적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베네핏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런 프로토콜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뭐라 그럴까요? 연구하고 퍼포먼스 측면에서 건강에 좋고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이런 운동에 대한 뭐랄까 연구랑 퍼포먼스랑 건강 관련이랑 연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1.5마일 달리기도 최근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네. 네. 만약에 수업 없었으면 평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유, 대사 분석기도 없고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파워포인트로 보시고 그다음에 최현정 원생님 조금 늦었는데 오늘 계산 좀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잠시만요. 쉐어 스크린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딨나? 큰일 났다. 이 컴퓨터가 하나라 가지고 이게 제가 다루기가 어렵네요. 아이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원생님들 지금 이거 슬라이드 쇼로 나왔나요? 혹시? 됐다. 네네.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오늘 렉처 하고 나서 파워포인트 다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혹시 저번에 우리 윙게이트 테스트 했었잖아요. 윙게이트 테스트에 2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윙게이트 테스트 왜 하냐고. 네. 2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의 테스트는 아니고 윙게이트 테스트를 쭉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쭉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네, 윙게이트 테스트에서 증가되면요. 여기 보니까 락테이트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네요. 우리 만약에 예전에 배웠던 대로 만약에 락테이트라고 안 부르고 젖산이라고 하고 피로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좋은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피로 물질 젖산인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락테이트는 너무나 중요한 에너지 소스이며 또한 락테이트가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왜 운동하면 우리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건강에 좋으려면 그냥 운동해서가 아니라 운동했을 때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근육에서 어떤 화학 물질 나오고 뭐 그러겠죠. 그 중에 하나가 락테이트입니다. 근데 락테이트 그냥 막 증가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어떤 강도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윙게이트 테스트 그렇죠. 올아웃 엑서사이즈 하면 락테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하고요. 네. 락테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중요합니다. 네. 보통 어떻게 되냐면 조금 락테이트 나오려 그러면
운동 톨러런스, 그러니까 뭐라 그럴게, 운동 내성이 낮아가지고 금방 스탑해버려. 아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또는 뭐 토하거나 시크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파스파겐. 우리 최승희 원생님 기억나시나요? 우리 파스파겐 시스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파스파겐 시스템. 우리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억나시나요? 정도 맞습니다. 농도 차이가 중요해요. 파스파겐을 어떻게 증가시켜 놓을 거냐고. 네. 그런 윙게이트 테스트 같은 거죠. 맥센스한가요? 네. 파스파겐은 농도 차이라 어떤 뭘 먹어서 되는 건 아니고 운동 중에 확 바꿔야 되는데 파스파겐 시스템으로 발달돼 있으니까 ATP를 확 쓰면서 에너지 뭐 이렇게 농도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최승희 선생님 한 가지 더요. 그러면 탄수화물 대사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액티베이터, 활성 물질. 네네. 그때 AMP였죠. 네. 그래서 당대사 하려면 활성 물질이 필요한데 그 활성 물질 언제 나오나요? 고강도 운동할 때 나오죠. 그러니 고강도 운동 없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완전히 뭐라 그럴까 당뇨,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혈당, 또 인슐린 올라가면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또 혈압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장도 나쁘죠. 대부분 당뇨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약을 이렇게 한 주먹씩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맥센스 하죠. 네. 그거 다 없애려면 강도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하려면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젊었을 때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해야 되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식사 전으로 하면 되죠. 네,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운동 내성. 아까 최승희 원생님이 힘들었나요? 그때 너무 힘들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힘든 게 아니고 본인이 운동 내성이 낮아서 그래요. 네. 또 반면에 지금 우리 애너로빅 트레드밀 테스트 하셨잖아요. 우리 그래도 원쌤 세 분 힘드셨지만 뭐 토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네네. 못하는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유, 내성이 상당히 높으셨는데. 보통 토하기 전에 스탑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셨다는 건 이미 예전부터, 예전 운동선수셨으니까, 네. 이번 학기 들어가지고 내성이 높아져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스탑했을 텐데, 쭉 간 거죠. 네. 사실 그리고 좀 놀랬어요. 우리 최승희 원생님 같은 경우 60초 했어요, 60초. 게 네네네. 아마 본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아니, 60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동안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면 몸이 어떻게 견뎠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스트레스도 많았을 테고, 마치 치타한테 뛰지 말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그, 어, 누가 그런 소리는 안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울타리에 가둬 놓은 거죠. 음, 그리고 최승원 선생님 만약에 60초 했죠? 네. 근데 60초가 한계예요. 그래서 60초 이상 하게 되면 그 스피드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저기 뭐 실험실에 있는 트레드밀 15%가 최고인가요? 22%, 22%가 최대, 20% 올릴 수 있구나. 네네. 네, 그러면 인클라인을 올리거나 스피드를 올리거나 해야겠습니다. 지금 60초가 이제 에어로빅 메타보리즘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런데도 왜 이 테스트를 했었어야 될까요? 네. 표준 데이터가 여성의 경우는 15% 에임마일 그죠? 지금 하신 에임마일 파워로 거기서 개발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 테스트 해가지고 이분 60초가 넘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운동할 때는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맥센스인가요? 최윤정 선생님이랑 고정남 선생님은 아직 60초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프로토콜로 테스트도 하고 그러니까 랭킹도 할 수 있고 프리스크럼스도 할 수 있고 모니터도 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우리 최승희 선생님은 만약 65초, 70초 넘어가면 프리스크립션을 할 수가 없어요. 랭킹은 되는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맥센스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여기 보시죠.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네. 아이고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버퍼링 커퍼시티. 버퍼링 커퍼시티가 몸이 대사적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지금 처음 해봤지만 만약에 일주일에 세네 번씩 12주 했다고 치죠. 일주일에 세네 번씩 12주. 그러면 인체가 어떻게 발달하냐면 락티드도 증가시킬 수 있죠. 파스파겐도 저장해낼 수 있죠. 버퍼링, 버퍼링. 한국말로 아마 중화, 버퍼링. 네. 몸이 대사적으로 변할 때 중화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거죠. 엄청 중요합니다. 보통 암 환자나 에이즈 환자가 죽을 때 인체적으로 대사적인 산소화가 나서 죽거든요. 버퍼링 커퍼시티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버퍼링 커퍼시티가 증가한다. 요거는 뭐가 증가해서 버퍼링 커퍼시티가 증가할까요? 이런 고강도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증가해서 버퍼링 커퍼시티가 증가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이토콘드리아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애너로빅 트레이닝인데 엥? 애너로빅 트레이닝에서 대사적인 산소가 일어나는데 그 대사적인 산소가 프로톤이잖아요. 그 프로톤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 마이토콘드리아 바쁜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강도 운동이지만 심폐지구력, 특별히 마이토콘드리아 관계된 것 VO2max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아까 최승희 선생님이 이거 운동 너무 힘들어서 나 매일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셨지만 네. 이게 아니 적응이 되면 괜찮고 근데 그 전에 최승희 선생님 제가 계속 물어봐서 죄송한데 그렇게 뭐죠 그렇게 디스컴포트 그렇게 힘든 기분이 없게끔 하려면 어떻게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될까요? 너무 힘들지 않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4세트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힘들까요? 세트를 줄이거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스피드를 좀 낮추면,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낮추면 되는데, 근데 최승희 원생님, 최은정 원생님, 고정로 원생님 전부 스피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거기 또 계산해야 되는 거야. 맥센스인가요?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계산해서 만드는데 오늘 수업에도 아니 렉처에도 나올 텐데요. 우리 고정로 원생님, 우리 스피드가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해요? 고정로 원생님, 현역 때, 운동선수 때. 잘 안 들립니다. 파워라고 하셨나요? 스피드? 파워가, 네네. 파워가 필요하면 뭐를 놔두고 뭐를 감소시켜야 될까요? 경사도 아니면 스피드? 주고, 그때 지금 벌써 말이 스피드니까, 네, 파워랑 스피드인데, 네네, 스피드가 원하면 스피드를 놔두고 경사도를 감소시켜야 되고, 반대로 파워가 필요하면 파워는 놔두고 스피드를 감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최현정 선생님, 맥센스한가요? 네네. 지금 우리 원생님들 이제 처음 해보시니까 이런 검사다 보다라고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참 힘들었다. 힘든 운동이네. 이러면 곤란해요. 네. 깊숙이 계속 파고 들어가야지. 디깅 해야지, 디깅.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넷플릭스나 뭐 리얼리티 쇼나 또는 스포츠나 얼마나 엔터테이닝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주 스탠포 이런 이런 접근으로 아주 딱 서 있어야겠죠. 지금 네 가지 다 중요한 베네핏인데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왜 학생들 따돌림 당하고 또는 좀 자존감이 낮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네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최은정 선생님이 친구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거야? 가서 막 립 서비스 해요. 너 할 수 있어. 뭐 해, 뭐 해. 우리 운동 전공이 곤란하잖아요. 이런 프로토콜로 할 수 있는 거죠. 맥세스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또 컴플레인 하겠죠. 아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 스피드나 경사도를 너한테 맞게 줄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아마 이번에 한 번 하셔서 그렇지만 이 뭐죠? 이렇게 속도를 줄이거나 경사도를 줄이는 프로그램 다시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매일 하잖아요. 한 4주 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니, 4주를 좀 그렇고 12주 후에.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베네핏이 엄청난 거죠. 어떤 약이나 보충제나 뭐 그런 거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최승희 원생님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지금은 검사만 했지만 그렇게 뭐죠? 이렇게 스피드를 낮추거나 아니면 경사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뭐 두 개 다 낮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일 해요. 매일 하면서 근데 스피드랑 경사도 또 증가하겠죠. 매일 하면서 네.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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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보충제를 먹어야 될까요? 또는 보충제가 필요할까요? 운동 전에 필요할까요? 운동 후에 필요할까요? 네. 운동 네. 후에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운동 전에는 필요 없겠죠. 맞습니다. 운동 전엔 필요 없고 우리 기억나시나요? 프로틴, 단백질, 아미노 애시드, 특별히 브랜체인 아미노 애시드, 측사 아미노 애시드가 우리 엔진을 뭐라고 하죠? 터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복해야 돼요. 지금 이 운동은 공복이 무조건 하셔야 되고 혹시 토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세 분이 식사하고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 공복했어요. 네, 그냥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공복에 하시고, 네, 공복에 하시고, 근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또 보충제 회사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고요. 네. 어떤 음식이라도 드시면 보충제입니다. 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디맨드가 있죠. 네. 그런데 어떤 보충제라도 이런 운동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어떤 보충제도 그냥 음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런데 뭐 보충제 회사나 그런 회사, 뭐 제약 회사나 이런 정도의 디맨드가 필요한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맥센스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더스트리가 우리 스포츠, 우리 피트니스 인더스트리가 엔터테이닝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윙게이트 테스트 좋았는데 그때 문제점은 이번 우리가 바이크 엑서사이즈 뭐였죠? 네. 와트 바이크 있었지만 윙게이트 테스트가 아주 뭐라 그렇게 퍼펙하게 수행되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와트 바이크 비쌌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들 이렇게 실험실이 없는 일반인들 이분 그냥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윙게이트 테스트 같은 운동을 통해서 이런 뭐라 그렇게 좋은 이점들을 증가시킬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중량 운동은 이렇게 못해요. 중량 운동 이렇게 되지가 않죠. 맥센스인가요? 그래서 윙게이트 테스트 자전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쩐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장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요 운동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우리 원생님들이 좀 나이대가 젊으셔가지고 타바타 들어보셨나요? 타바타? 그렇게 젊지 않거나 아니면 최근에도 유행했나 보다. 타바타가 한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지금은 좀 가라앉았지만, 네. 왜냐하면 크로스핏이라고 부르거든. 비슷한 건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근데 타바라가 바로 그런 운동입니다. 타바라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엔터테이닝 하기 좋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타바라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타바라? 일본의 체육학과 교수님이에요. 타바라. 네. 체육학 교수님인데 타바라 교수님이 우리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몰라가지고
타바라 교수님이 일본의 올림픽 뭐죠? 스피드 스케이트 트레이너였어요.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트 트레이너. 그런데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터를 어떻게 하면 그런 피지컬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개발한 게 타바라 프로토콜이거든요. 근데 그 타바라 프로토콜 개발할 때 이 타바라 교수님하고 또 다른 트레이너가 있었는데 두 명이서 프로토콜 하나씩 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선택된 게 이 타바타 프로토콜입니다. 맥센스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하고 있죠. 잘못된 거야. 타바라 프로토콜은 일본 올림피안 스피드 스케이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쓰고 있잖아. 참 특이하죠. 네. 하여간 어떤 중요한 컨셉이 피트니스 인더스트리 들어가기만 하면 회색되고 희색되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되죠. 동의하시나요? 우리 골프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한국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나요? 아주 럭셔리하고 그 다음에 뭐죠? 내기하고 네, 네. 또는 무슨 뭐 진짜 유흥 이상한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네. 접대 맥센스 하죠. 네. 네. 그런 걸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바라 한번 근데 우리 원생님도 지금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타바라도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요. 제가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주에 올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최승희 원생님이 아까 힘들다고 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타바라 프로토콜은 아마 나 이거 평생 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프로그램 강도를 잘 정해야 돼요. 한번 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우리 이번에 달린 프로토콜 비슷한 거를 타바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에어로빅, 애너로빅 메타볼리즘 두 개 다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5마일 달리기는 에어로빅 메타볼리즘만 증가시키거든요. 애너로빅은 아니고. 맥센스한가요? 네. 이분 막 힘들더라도 스틸 에어로빅입니다. 왜냐하면 8분, 9분, 10분, 13분보다는 빠르지만 스틸 에어로빅이죠. 근데 오늘 이번에 했던 거는 1분 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애너로빅인데 재밌는 건 이게 에어로빅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요. 네. 맥센스한가요? 그런데 한 세트는 안 되고 4세트 정도 해야지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테스트는 한 세트인데 이제 닥터건이 그동안 경험이 많으니까 4세트로 만든 거죠. 네. 맥센스 하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윙게이트 테스트 중요한데 그 윙게이트 테스트가 어, 장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여기 보시죠. 어떤 프로토콜이 있었냐면 1969년도에 개발됐어요. 1969년도. 20% 경사도에 8마일 파워로 뛰는 거, 남자요, 남자. 근데 여성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제 제가 여성이라면 저 정도로 한 20% 세븐 마일 파워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후에 좀 개발된 게 7마일 파워로 여성들이 좀 해봤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무슨 정규 데이터는 없는데 어떤 연구들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 경사도가 우리 지금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실은 있지만 보통 클럽에는 없거든요. 15%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20% 8마일 파워를 15%로 하면 몇 마일 파워를 해야 될까 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근데 그거를 ACSM 이퀘이션으로 계산했어요. 어떤 교과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했습니다. ACSM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했더니 9.1마일 파워 정도 되면 20% 8마일 파워 정도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여성들의 경우는 20% 7마일 파워인데 ACSM 이퀘이션으로 바꿔가지고 15%로 한다면 몇 마일 파워 돼야 되나? 근데 그게 8마일 파워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원생님들은 킬로미터 퍼 아워로 했죠. 그래서 8마일 파워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킬로미터 퍼 아워라 지금 받으셨는데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게 어떻게 개발된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숨어 있는 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타바라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제일 외관, 제일 바깥에만 보고 좀 언더스탠드 한 줄 알지만 그 깊이를 본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HSM 이퀄을 쓰지 않고 15% 20% 8마일 파워를 그냥 피직
물리학 공식으로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물리 공식으로 그냥 바꿔보면 15% 10.6마일 파워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ACSM 공식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맥 센스인가요? 네. 그런데 그냥 테스트 하나만 하면 우리 저번에 기억나시죠? 중요한 테스트를 select 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테스트를 정할 때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뭐뭐뭐 할 수 있어야죠. 랭킹, 예습니다. 랭킹, 프리스죠, 프리스크립션, 네. 또 하나는 모니터. 맞습니다. 모니터링. 네네. 네. 네. 세 가지 하셔야 되죠. 네네. 그런데 한 세트만 하니까 프리스크립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맥센스인가요? 네네. 저번에 근지구력 기억나시나요? 2, 3세트만 하면 되는데 중량 내리기 세트 하려고 4세트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이런 디테일이 중요해요. 네. 우리가 왜 대학원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교수하고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 디테일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세트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처방은 모르겠어 이러면 곤란하죠.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윙게이트 테스트에서 20% 8마일 파워 근데 또 20% 8마일 파워에서 15% 9.1마일 파워로 가려면 그동안 그 reliability, validity 같은 테스트를 했어야겠죠. 맥세스 한가요? 네. 윙게이트 테스트랑 20% 인클라인 그 다음에 8마일 파워 그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어야 그거를 윙게이트 대신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또 20% 8마일 파워랑 15% 9.1마일 파워. 여성은 15% 8마일 파워랑 상관관계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헌 연구하고 또 문헌 연구가 없으면 연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네. 20% 인클라인으로 214점 퍼 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왜 미터 퍼 민이라고 바꿔놨을까요? 마일 파워나 킬로미터 파워가 아니고 우리 잊어먹으셨나 보다. ACSM 공식 쓰려면 미터 퍼 민이에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지금 보시죠. 네. 에너로빅, 에너로빅 에너지 시스템을 쓰려면 여기 보세요. 30초에서 60초 사이에 끝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최승희 원생이 60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 이제 이거 넘어가겠네. 그러면 에어로빅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변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에너로빅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요 프로토콜로 테스팅 해가지고 저 사람 뭐 어떤 뭐라 그럴게 어떤 퍼센탈 랭크 다 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 할 때는 또 해야 돼. 다른 그러니까 경사도나 인클라인 스피드를 올려가지고 30초에서 60초 사이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스피드나 인클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맥 센스한가요? 네. 그러면 최승희 원생님 본인은 파워가 중요한가요? 스피드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둘 다 중요한가요? 네. 그러면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지금? 저 사람 다시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4세트.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 다 해봐야 지 있으니까. 아니요. 둘 다 조금씩 증가시키는 거죠. 네. 18% 인클라인, 그 다음에 8.5 마일 파워. 두 개 다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베네핏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맥센스인가요? 만약에 스피드가 중요하다 그랬으면 스피드만 올렸을 테고, 그 다음에 파워가 중요하다면 파워만 올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 다 중요하대요. 그 두 가지 다 조금씩 올린 거죠. 표준 데이터는 없지만 이미 표준 데이터는 책정해 놨고, 지금 하는 건 이제 프리스크립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만약에 세 분이 졸업하고 나서 어떤 스포츠 하이 퍼포먼스 유닛 센터를 만든다고 치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스프린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해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트레드밀을 사셔야 될까요? 스프린터를 트레이닝 하려 그래. 스프린터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네. 어떤 트레드밀이 필요할까요? 그 일반적인 트레드밀은 안 되겠죠. 네. 경사도도 15% 넘어가고, 네. 스피드도 아주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트레드밀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잖아요. 네. 혹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무동력 트레드밀 하는 거 보셨나요? 무동력 트레드밀. 약간 이렇게 가운데가 푹 들어가가지고, 네. 근데 그건 경사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스피드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 가격은 비쌀 텐데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리미테이션이 있으니까 오히려 경사도가 있는 트레드밀이 더 좋은 거죠. 그냥 유행에만 따라다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파워가 더 중요한데요. 얘기를 하더라도 갖고 있는 게 무동력 트레드밀이면 그냥 이걸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갖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클럽이나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 뭐라 그럴까, 이런 퍼포먼스적 측면의 지식이 있어야 광고도 제대로 하고, 네. 뭐라 그럴까요, 좀 비즈니스도 할 텐데 그냥 갖고 있는 거,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하고 되면 고집스럽고, 네. 그리고 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비판받을까 봐. 마이크 선생님, 마이크 선생 굉장히 닫혀 있는 시스템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선수들 퍼포먼스 증가시키려면 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어뷰징도 할 수 있는 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는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계속 보시면 방금까지 얘기한 거 다예요. 일반적인 트레드밀로는 그런 일반적인 트레드밀로는 곤란하니까 일반적인 트레드밀로도 이런 윙게이트 테스트 같은 이점을 받기 위해서 15% 운동 강도, 15% 경사도, 그다음에 남자는 9.1 마일 파워, 여자는 8 마일 파워로 딱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저희 실험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 운동 강도로 남성의 경우 어, 8마일 파워, 그거로 표준 데이터가 아주 좋은 건 아닌데 하여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 때 20% 8마일 파워랑 15% 9.1 마일 파워 두 개 다 측정한 다음에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15% 그다음에 9.1 마일 파워로 만약에 뭐 10초, 20초 세컨이 나오면 20% 8 마일 파워로 했을 때 이 정도 초가 나오겠다 하는 공식을 가장 밑에 여기 개발해 놓은 거. 맥센스인가요? 맥센스인가요? 네. 네. 조금 어렵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15%로 9.1 마일 파워로 바꿀 수 있었냐면 여기 ACSM 공식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맥센스인가요? 네. 우리 ACSM 저번에 공식 배우셨지만 보통 그 공식 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안 쓰는데 많이 써야 됩니다. 쓰면 쓸수록 잘 만든 공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일단 ACSM 공식이 약간 틀리거나 잘 안 맞더라도 그 공식으로 계속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ACSM 공식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20% 인클라인일 때 8마일 파워라면 15%일 때는 몇 마일 파워를 해야 되는지 요 그냥 산수죠, 산수. 수학이죠, 수학. 수학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 봤더니 9.07462 마일 파워인데 반올림해서 9.1 마일 파워. 여성의 경우는 15% 8마일 파워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빨랐나요? 네. 지금 뭐 대부분 다 노하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그 어떻게 계산했을까? 에이스템 공식을 계산했다고. 정말 런 상황이죠. 네. 야, 특이하네. 이렇게. 네.
네, 그러면 8마일 파워로 20% 인클라인 여기 한번 보시죠. 아까 제일 처음에 일반적인 뭐죠? 제일 처음에 썼던 프로토콜이 20% 인클라인이거든요. 8마일 파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원생님들 이번에 15% 8마일 파워를 했을 때 저한테 타임을 리포트 해주셨죠? 60초, 40초, 30초, 20초 이렇게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테이블은 뭐냐면 20% 그다음에 8마일 파워니까 지금 쓸 수는 없어요. 20%로 한 거예요,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 데이터만 있습니다. 여자 데이터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thesis, 논문이 아니고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혹시 차이를 아실 수 있을까요? 대학원생인데 thesis 쓰기도 하고 프로젝트 쓰기도 한다.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미국에서는 thesis 쓸 수도 있고 프로젝트 쓸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는 궁금해서 해보는 거야. thesis 출판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맥센스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기 제가 보여드린 이 데이터가 논문으로 출판은 안 됐어요. 근데 데이터는 있어. 근데 논문으로 출판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어떤 서브젝의 키는 얼마인지, 서브젝의 체중이 얼마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맥센스인가요? 네. 원래 그런 데이터가 다 있었으면 제가 더 이상 연구 안 하고 20% 인클라인 그냥 하나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된 거 15%로 바꾸고 일반인들 쓸 수 있도록 그 데이터까지 다 개발하자 그렇게 제가 연구한 거고요. 우리 대학원생이랑 또 하나는 최현정 선생님 우리 시간을 우리 저한테 리포트 해주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변인이 있네요. 다른 엘리먼트가 있네요. 네. 워크, 파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척 보고 우리가 뭐 줄이야, 뭐 파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타임은 우리가 측정했지만 그 타임으로 워크하고 파워는 계산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사실 우리가 좀 이 분야에 깊게 파고들었으면 제가 고정나온 생한테 그래 그때 파워는 몇이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고정나온 생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500와트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워크하고 파워가 있어. 어떻게 했을까? 네. 지금 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워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최승희 원생님 그러면 지금 워크하고 파워 보는 순간 우리 세 분은 대학원생이시지만 그냥 일반 트레이너 같으면 어떨까 할까요? 워크하고 파워가 나오는 순간 나 이거 안 해. 네, 네, 네. 포기. 수학만 보면 진짜 토할 것 같아. 그럴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요거는 우리 카멜라라는 여기 뭐죠? 이게 뭐죠? 어떠가 어떤데 논문도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좀 새 데이터 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위협감? 아까 왜 아우 힘들었어요로 우리 결론 내렸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프로젝트를 쓴 원생 같은 경우는 워크도 계산하고 파워도 계산했네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파워가 정말 필요한가? 파워가 필요하죠. 아까 윙게이트 테스트 정확한 이름은 윙게이트 머스큘러 파워 테스트예요. 그러면 파워가 나와야지. 우리 그때 고정론 스님이 700와트 이렇게 우리 최은정 선생님이 590와트 뭐 600와트 그때 우리 다 기억나시죠? 또 와트 나오니까 체중으로 나누고도 막 그랬잖아요. 와트 나오려면 또 워크도 나와야 되고요. 네. 우리 운동이 건강에 중요하려면 운동량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워크랑 파워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브루트 맥스 에어로빅 파워라고 불러요. 그렇잖아요. 네네. 와, 이거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가지고. 네.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여기 공식입니다. 여기 공식이에요. 네. 워크,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어, 유닛은 킬로주울이에요. 주울. 주울이 워크입니다, 원래. 주울. 네, 주울.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네.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보시죠. 바디 매스인데 뉴턴이네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뉴턴 어떻게 구했는지? 뉴턴? 체중 곱하기 9.8. 중력 가속도. 이게 뉴턴이에요. 네. 그다음에 곱하기 스피드. 우리 마일 파워 하셨죠? 근데 이 스피드 미터 퍼 세컨입니다. 미터 퍼 세컨으로 바꿔야 돼요. 네. 그다음에 타임. 저한테 타임 리포트 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진짜 요거 하나 리포트 해 주신 거죠. 사실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임. 그다음에 또 곱하기 인클라인. 15%였죠? 그러면 point 15 이게 되겠습니다. 요게 워크 줄. 네. 네. 파워포인트는 다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계산 같은 거 하려면 필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는 남자 데이터네요. 왜냐하면 9.1 마일파워니까. A, B, C, D, E, C 중에 여기 C 스튜던이 첫 번째 세트가 25초 했습니다. 첫 번째 세트로 좋은지 나쁜지 구별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트는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려고 측정한 거라서 그렇게 지금은 필요가 없죠. 맥센스인가요? 네.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 땐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네. 여기 25초. 자, 지금 다시 잠깐 다시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15% 9.1 마일 파워로 측정한 데이터. 그런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요. 20% 8 마일 파워로 측정된 데이터예요. 쓸 수 있을까요? 공식은 사실 구해가지고 두 개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20% 8마일 파워지만 이거는 15%지만 9.1 마일 파워로 속도를 높였으니까. 맥 센스인가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쓸 수 있을까요? 네, 그 얘기입니다. 네. 뭐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내려가 볼까요? 아까 요거 기억나시죠? 자, 그 초가 네. 여기 15% 9.1 마일퍼 초 곱하기 1.082 플러스 마이너스 17 하면 그게 20% 8 마일퍼 할 때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못해요. 그 상관관계 만들 때 공식까지 그래서 만들어 내놓은 거예요. 맥센스 할까요? 우리 대학원생분들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초가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초하고 여기서 나온 초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기서 20초면 거기도 20초가 아니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네. 20초인데 여기 40초, 여기 30초일 땐 여기는 50초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공식을 개발해야 돼요. 고정원 선생님, 맥센스 한가요? 네네.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30초가 30초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초하고 이쪽 초하고 이 비례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지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나중에 논문 리뷰하실 때 왜 똑같이 안 나왔어 이러고 리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좋습니다. 우리 아마 학부생들이면 이해 못했을 텐데 우리 원생님들이니까 네, 이해하셨을 까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5초요. 여기 25초. 여기 보시죠. 네네. 25초를 아까 공식으로 바꿨어. 아까 그 공식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4분의 3초가 나왔어요. 4.3.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쓰려면 마이너스 초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초가 있어요? 네거티브한 초가. 좀 맥센스 할까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개발했는데 아이고 이거 못 쓰겠네. 네. 역시 15% 9.1 마일 파워로 다시 표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제가 뭐 알아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과정이었어요. 네. 아, 이제 공식 만들었으니까 이거 데이터 쓰면 되겠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티브하게 나와버렸으니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는 남자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때 그 당시 프로젝트를 할 때 남자만 한 거죠. 여자는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킬로줄로 바꾸면 어떨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킬로줄로 했더니 역시 네가티브 값이 나와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게 네가티브 값까지 내려갈 줄은 몰랐죠. 네. 자, 그러면 질문 하나요. 20% 8마일 파워랑 15% 9.1마일 파워랑 어떤 게 강도가 더 센가요? 입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지금 여기 네가티브 나왔으니까 힌트죠. 20% 8마일 파워가 강도가 더 센 거죠. 그 얘기는 뭔가요? 인클라인을 증가시켰죠. 20%, 15%. 아, 인클라인이 키구나. 인클라인이 높은 게 힘든 겁니다. 스피드보다. 인클라인 높였지만 스피드를 올렸잖아. 근데 똑같지가 않아요. 인클라인이 훨씬 더 힘든 거죠. 질문 있으신가요, 원생님들? 네. 우리 지금 좀 내용이 많지요. 그냥 닥터건이 개발한 데이터 해가지고 우리 지금 뭐 G스코어 내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지금 원생님들이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닥터건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 못 쓰겠다. 게다가 프로젝트이고 남자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개발해낸 거죠.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개발한 값이거든요. 여기 보다시피 개발한 값들은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로 만들었으니까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전 데이터는 쓸 수 없고 이제 최근에 제가 개발한 데이터는 우리 원생님들 것 포함해서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원생님 여기 원생님들 데이터 여기 있어요. 네. set time 그다음에 RPE. 우리 RPE 다 했었죠? 네네. RPE가 마지막에 막 20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여기 보시면 본인의 체중이 있고 그다음에 퍼센트 바디 팻이 있고요. 그다음에 1초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세컨이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파워포인트 올려드리면 그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맥센스 하죠? 네. 네. 자, 근데 그때 뭐로 하느냐면 첫 번째 세트만 계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세트만. 자, 그리고 여기 A 원생님은 39초, 30초에서 1분 사이에 들죠? 이 프로토콜 아주 좋은 프로토콜입니다. 네. 뭐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해당 작용을 측정하는 거고요. B 원생도 42초. 좋은데 C 원생이 60초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보다 강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15% 8마일 파워인데 15%는 그대로 두고 8.5로 하든가 아니면 8은 그대로 두고 16%로 하든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곧 졸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트레드밀 쓰려면 인클라인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피드를 올려갖고 테스트 해가지고 30초에서 60초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토콜로 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지 나쁜지 알려고 합니다. 맥센스한가요? 우리 원생님들 기존에 알고 있던 운동 처방이랑 많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네네. 많이 다르고 운동 처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게 운동 프로그램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그저 이런 동작 하시면 되고요. 뭐 저런 동작 하시면 되고요. 입은 암 환자가 오든 뭐 치매 환자가 오든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되고요. 뭐 볼을 타시면 되고 그렇게 얘기해서 강도 무슨 볼륨, 뭐 프리퀀시 이런 건 아예 뭐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원생님 여기 보세요. 뉴턴 계산하셔야 되고요. 줄 계산하셔야 되고요. 근데 줄이 단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킬로줄. 맥센스 하죠? 1000으로 나누면 킬로줄이겠죠. 킬로줄 계산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렐러티브가 킬로줄 나누기 바디매스. 맥센스 하죠? 그다음에 와트도 구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여기 보시죠. 와트 나누기 바디매스. 요거는 제가 물음표 붙여놨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까요? 와트 나누기 바디매스는 제가 물음표 걸어놨어요. 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원생님들 지금 같은 속도, 같은 경사도 하셨죠? 윙게이트 테스트는 자기가 속도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은 속도, 같은 경사도잖아요. 그래서 와트 나누기 체중하면 모두 다 값이 같아요. 그 얘기는 뭔가요? 여기서 파워가 중요한 거는 자기 체중이란 소리예요. 그렇잖아. 우리 윙게이트 바이크는 자기 체중의 7.5% 넣었었죠. 근데 지금은 자기 체중이잖아요. 네. 체중이 바로 파워 값이 되기 때문에 체중을 나눠버리면 세 명 다 똑같은 수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와트 나누기 체중의 2분의 3 지수, 그거는 달라요. 이렇게 해서 와트를 체중을 나눠버리면 수치가 똑같아서 비교는 못하는데 굳이 비교한다면 이때는 클래식 포뮬러 있죠. 부피, 그거로 나누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우리 이게 스포츠 데이터 사이언스니까 네. 이 정도까지 이보다 더 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요거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아까 닥터건이 이미 출판한 거 보여드렸죠? 여기 있죠. 네네 죄송합니다. 여기요. 네 여기로 가가지고 뭘 봐야 되나요? 지스코어 구하려면 네 평균하고 표준 편차 그렇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최은정 선생님 이거 초록이거든요. 초록이에요. 초록이라니까 초록 앱스트랙 초록 초록이라서 데이터가 다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아이고 안 내려가는구나. 그 교신 저자라고 있죠. correspond author 그 사람한테 데이터를 요구해야 됩니다. 맥센스인가요? 네네.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교신 저자라는 게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록이 다 없으니까 내가 논문 보내주면 너무 고맙고 논문이 아직 출판 안 됐더라도 그 다른 값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 좀 보내줄 수 있어? 그러면 보내줄 뿐 아니라 이 원생 똑똑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테이블을 전체를 보내달라 그러지 않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보내달라 그러네. 이 사람은 프로그래머랑 일하면 뭐도 만들 사람이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맥센스인가요? 네네네. 네. G값을 이용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G값을 구한 다음에 퍼센타일 랭크로 바꿀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만들어서 제가 우리 원생님들한테 측정을 하셨으니까 원생들한테 그래프까지 보여주면서 본인은 뭐 이거 바꿔야 되고 이거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끝나는 겁니다. 그거 안 해주면 네글리전스 태만 어디 사람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냥 고맙다 그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다 해결해줘야죠. 자 여기 원생님들 데이터 여기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시죠. 네. 제가 퍼센트 팻으로 린 바디 매스 제지방 구해놨고 키 있고요. 스피드는 마일 파워로 했고요. 그레이드는 15%인데 타임은 요거는 1세트 타임입니다. 1세트 타임. 그렇죠. 네. 1세트 타임으로 다 했고 여기 마일 파워를 미터 퍼 세컨드로 바꿨어요. 맥센스인가요? 그게 유닛이거든. 그 다음에 15%는 0.15 이제 뭐죠 소수점으로 만들었고요. 네. 요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타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 체중이 필요해요. 57. 네. 네. 아까 기억나시죠? force는 여기서는 뉴턴을 씁니다.
뉴턴 어떻게 구하냐면 본인 체중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근데 여기 57kg 곱하기 9.8에서 558.6이 뉴턴이에요. 맥센스한가요? 그래서 이 뉴턴 값, 그 다음에 인클라인, 그 다음에 스피드, 그 다음에 타임을 했더니 11.7 킬로줄이 나왔습니다. 이게 운동 볼륨이에요. 네. 맥센스한가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킬로 볼륨을 체중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런 넘버가 나왔네요. 네. 맥센스한가요? 왜 그랬을까요? 파워를 나눠버리면 값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볼륨에서 나눠서 상대적인 값을 보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워 값이 있네요. 파워 값이 나와 있고 어떻게 구했을까 닥터건이. 네.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파워 나누기 체중했더니 네 분이 다 똑같아. 네. 맥센스한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달리기 테스트의 파워는 체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파워를 체중의 2분의 3 지수로 나누면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비교할 수 있어요. 네. 어떤가요? 이해되나요? 네. 네. 자, 그러면 뭐죠? 이렇게 이 값이 다 나오면 평균하고 표준편차 알면 G스코어 낼 수 있죠? 우리 벌써 했잖아요. 그 다음에 G스코어 알면 퍼센타일 랭크도 할 수 있고 되죠? 네. 그래서 그 값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잠깐 보시죠. 근데 엑셀로 쉽게도 할 수 있어요. 엑셀로 라스코어 있고 G스코어까지는 본인이 구해야 돼요. 네. 평균 마이너스 표준 자기 데이터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다음에 요 퍼센트 랭크는 이 함수를 넣으면 여기 바로 구해줍니다. 맥스싼가요? 맥스싼가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다 구했네요. 여기 보시죠. 이제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A 원생님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데이터예요. 그냥 G 데이터. 예를 들어서 G 데이터에 죄송합니다. A 원생의 시간인데 0.08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소린가요? A 원생의 G 스코어가 이 정도 나왔으면 평균인가요? 평균 이상인가요? 평균 이하인가요? G 스코어. 평균 완전히 턱걸이 평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전부 데이터에서 다 우리 전부 평균 이하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꽤 파지티브해요. 네. 네. 그래서 초 같은 경우는 우리 대부분 다 평균 이상 하셨습니다. 맥센스인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세 분 원생님이 이 미국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체중이 좀 낮아. 그래서 체중을 넣는 순간 네가티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체중이 그쪽 애들이 많이 나가는데 그 속도를 유지했으니까. 맥센스인가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원생님들이 좀 가벼운 거야. 그래서 굿잡한 거죠. 나쁘고 좋다는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킬로줄. 네. 여기 보니까 어디 갔나? 네, 네. 킬로줄. 우리 볼륨이죠. 킬로줄은 A 원생님만 약간 평균보다 낮고 다른 원생님들은 평균 이상이네요. 그래 잘했네요. 그 다음에 체중으로 나눈 값은 왜냐하면 우리가 좀 가볍기 때문에 더 좋죠. 가벼우니까 더 좋죠. 네. 왜냐하면 상대적인 값이 파워가 파워가 전부 다 낮은데 그 이유는 이 파워는 체중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여학생들이 좀 덜 했더라도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그 친구들이 파워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미국 학생 하나랑 우리 고장원생 둘이서 10m씩 뛰어서 쿵 부닥치면 고장원생이 넘어지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거기가 파워가 더 세니까 체중이 더 많이 나가니까. 네네. 그러면 고정라운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밀어붙이려면 속도가 빨라야겠죠. 체중이 적잖아요. 맥센스인가요? 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 나누기 이제 2분의 3 지수 그거는 중간 체중싸움 유리한데 거기도 다 네거티브 값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값이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근데 제가 지금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원생님들은 시간을 오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체중이 좀 낮아서 더 유리했다. 그런데 파워나 볼륨으로 보면 그 친구들이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좀 네거티브하게 나오고. 그러니 결국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그 전에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G스코어가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퍼센타일 랭크로 다 바꿔놨고요. 그럼 훨씬 더 보기 좋으니까. 우리 그래프만 보고 쉬겠습니다. 네. 네. 자, 요거 무슨 데이터인가요? 어, 시간이고요. 네. 우리 여기 A 원생님, 네. B, C, 그다음에 D 원생님은 제가 그냥 세 분을 다 평균한 걸 D 원생님 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D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원래는 우리 만약에 기존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하셨다면 원생님들 자 타임 나왔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끝났습니다. 메이크 센스한가요? 네. 그동안 킬로줄이나 뭐 파워랑 다른 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테스트로 바꿔본 적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100m 뛰면 시간 재고 끝이잖아. 그렇잖아요. 네네. 우리 1km 뛰는 거 그런 것도 사실 시간 재고 끝이지 보요 맥스로 바꿔가지고 뭐 하고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 원래대로 했으면 이거 하고 그냥 끝난 거야. 근데 훨씬 더 많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왼쪽 데이터는 Z-스코어고요. 오른쪽 데이터는 퍼센타일 랭크입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어떤가요?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쭉쭉쭉 봤더니 A 스튜던이 꽤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런가요? 네. 퍼센타일 랭크로 한번 봐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봤을 때 지금 이 달리기는 어떤 원생이 가장 잘했나요? C 원생이 가장 잘했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C 원생이 가장 잘했다 한 거는 랭킹했네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좋은 테스트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랭킹 못하면 좋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네. 맥센스인가요? 네. 그렇게 지금 최승원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셨지만 막상 TV 보세요. 막상 뉴스 보세요. 네. 이런 동작이 좋고 이런 동작이 좋고 뭐 이런 동작이 좋고 그러고 있다니까. 네. 랭킹할 수 없는 동작을 하면서 검사라고 하는 거죠. 네. 더 랭킹 잘할 수 있으려면 이런 스택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지금 여기 G 스코어는 좀 헷갈리니까 퍼센탈 랭크 한번 봐보시죠. 죄송합니다. 둘 다 G 스코어네. 어, 죄송합니다. G 스코어인데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 우측 거는 원생들 위주로 한 거고 좌측 거는 어떤 변인, 타임이나 뉴턴이나 파워로 한 거예요. 맥센스인가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코치한테 이 자료를 준다면 어떤 자료를 더 중요시 여길까요? 코치가. 코치. 트레이너 말고 코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코치가 왼쪽 데이터를 보고 야, 우리 선수들은 파워가 형편없구나. 맥센스인가요? 파워를 증가시켜야겠어. 그러면 우리 최승원 선생님 트레이너 입장에서 스포츠 사이언스 입장으로서 어떻게 파워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토대로. 몸무게를 해야 되는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애들 체중 증가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네. 저기 뭐야, 뭐 식당에 탄수화물 음식도 좀 넣고 프리퀀시도 좀 올리고 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다른 건 좀 떨어질지 몰라도 파워를 올리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실 테고요. 이 우측에 있는 ABC 에버리지 데이터는 개인적인 데이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죠. 왼쪽은 코치한테, 우측은 개인한테.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 우리 C 원생 걸 보니까 C 원생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 있는 4개는 나쁜 거고 위로 올라간 3개는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를 증가시켜야 되고 감소시켜야 될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보여드린 거 그냥 타임이었잖아, 타임. C 원생, C 원생이 60초로 제일 좋았어. 그게 다였는데 이렇게 퍼센탈 랭크를 만들고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뭐는 증가시키고 뭐는 감소시켜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해가 되죠? 네. 네. 이게 바로 비교예요. 저 이 타임이랑 왼쪽이랑 데이터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타임은 그냥 랭킹만 한 거고 여기는 지금 전혀 다르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네. Maximizing Information 기억나시나요? 우리 렉처 타이틀이 Maximizing Information 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주지 않고 무슨 코치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 좀 곤란하죠. 결국은 우리 분야 공부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자, 원생님 몇 가지 그래프 한번 보고 쉬겠습니다. 여기 요거는 레이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가 이, 이 본인에게 많이 올수록 좋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C 원생 쪽으로 많이 오네요. 지금 우리 특별히 이쪽은요. 네. C 원생 쪽으로 많이 오네요. 그거로 보면 우리 만약에 제가 우리 지금 원생님들 이제 나이가 있으시지만 만약에 원생님들 지금 중학생들이라면 저는 C 원생을 미들 디스턴스 러너로 키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 맥센스인가요? 네네. 그 다음에 우리 고정나 원생은 스프린터 같은 윙게이트 테스트 가장 좋았으니까. 아, 맥센스인가요? 네. 최현정 선생님은 근지구력이 좋았으니까 네. 근지구력 쪽 운동 뭐가 좋을까요? 뭐 하여간 네 그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요. 아까는 여기 바깥쪽이 원생님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바깥쪽이 어떤 변인들이에요. 시간, 파워 같은 거. 아, 맥센스인가요? 네. 네. 그래서 선수들한테 주고 코치한테 주고. 끝나기 전에 가장 좋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까요? 네. 가장 좋은 그래프는 이렇게 면적도 넓고 밸런스 있게 큰 그래프가 가장 좋은 그래프겠습니다. 아, 맥센스 하죠? 네. 이런 그래프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삐딱한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은 나머지는 혹시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할 거고 지금 요거 아니 오늘 지금 애너로빅 체어림 러닝이에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은 쉬시기만 하시고 나중에 파워포인트 올라가면 그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맥센스인가요? 네. 지금 10시 13분 아니 여기 몇 시지? 네. 1시 13분이니까 네. 지금 컴퓨터가 돼가지고 네. 23분에 뵙죠. 네. 렉처 할 겁니다. 네, 원생님들 오셨나요? 진현주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지금까지는 없어요. 네네. 우리가 지금 좀 바깥에서 원래는 같이 계산도 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계속 말로만 하니까 계산이 많은데. 네. 혹시 원생들 질문 있으신가요? 좀 이해는 다 되시죠? 네네. 정말 이해가 되셨을까요? 만약에 계산해봤으면 아이고 이거 하나도 몰랐었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네네. 아, 그럼 막상 해보면 제가 우리 학부생들 미국에서 가르칠 때 대학원생 다 포함해가지고요. 네. 막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한 명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네. 다르게 내가 이해했구나. 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우리 교수님들이 그랜트를 따오시거나 해서 어떤 운동 처방할 때 그럴 계기가 되면 여기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이런 운동이 하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본인들이 배운 게 이제 다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익스펙트에서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만약에 최승희 원생님이면 뭐 교수님이 뭐 우리 어떤 뭐 테스트 하기로 했다 했는데 본인이 익스펙트에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이걸 해라고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덤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다 해야 돼. 자기 알고. 어쩔 때는 뭐 저기 뭐야 어떤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가 이것 봐라 이거 좋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쓰고 나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굉장히 뭐라 그렇게 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커리어 같은 것들이 사실 그게 다 돈이고 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좀 본인이 감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조심해야 됩니다.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 맥센스한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오픈하는 이유는 그러면 더 수준이 올라가요. 하여간 그렇거죠. 뭐 어쨌든 간에 본인들 같은 경우는 좀 센시티브 하니까. 왜냐하면 학기 내내 계속 보여드리는 게 전부 노하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종류의 컨텐츠는 보지 못하셨을 텐데 교과서에도 없으니까요. 근데 왜 자꾸 닥터건이 이렇게 보여주나 하는 하실지 몰라도 그야 이제 교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주제들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는 아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와 이게 그 당시가 엄청 중요했었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요. 네. 아까는 우리 좀 프랙티컬한 거였고 저번에 우리 기억나시죠? Maximizing Information 2입니다. 다음 주는 못하고 다다음 주 3할 때는 그때 이제 세 번째인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막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다음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지만 어떻게 한다 하고 하지는 않았었죠. 자, 이 수업은 질문도 좀 있어요. 네. 지금 슬라이드 쇼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자, 고정란 선생님 네 해주셨으니까 잠깐만요, 고정님. 이게 내가 왜 이걸 같이 연결해 놨나? 네. 사실 지금까지 테스트 좀 한 개씩만 시켜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테스트 하나만 해? 시간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운동선수를 우리 해양대학교 실험실에서 받으면 그날 적어도 네다섯 개는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오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맥세스인가요? 오늘 우리 스쿼트만 할까요? 그럼 전혀 문제 없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테스트 순서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본다고 해놓고선 제가 우측에 답을 그냥 올려놔 버렸네요. 근데 보시면 요게 오더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요게 오더예요. 엔트로포메트리는 이렇게 체중 재고, 뭐 이렇게 센치 재고, 서컴스탄스 재고 그런 거죠. 두 번째가 파워입니다. 파워. 네. 파워 기억나시죠? 퀄리티. 질이 제일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맥센스인가요? 네. 그러면 역도 동작 같은 것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때 기억나시죠? 어질리리, 민첩성이랑 체인지 오브 디렉션. 우리 기억나시나요? 네. 뭐 차이가 뭐였죠?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랑 어질리리 보기에는 똑같거든요. 네. 체인지 오브 디렉션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어요. 근데 어질리티는 이제 심판관이 뭐 우측으로 좌측으로 뭐 이런 식으로 네. 모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질리티입니다. 그 민첩성인 거죠. 한국에서 예전에 이제 저한테 논문 리뷰 오거든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해서 민첩성 테스트인데 사실은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고 막 그런 경우죠. 네. 그래서 리뷰하기 전에 아이고 이게 기초인데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스피드, 그다음에 스트렝스, 가장 마지막에 에어로빅, 애너로빅, 인듀어런스입니다. 이거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스포츠 종목에 따라 약간 바뀔 수 있겠죠.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테스트를 따릅니다. 만약에 우리 최은정 원생님이 졸업 논문을 이런 식으로 써서 했는데 이 오도가 맞지가 않으면 논문 자체는 괜찮은데 오도 때문에 리젝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맥센스인가요? 맥센스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멘붕이야. 뭐 내가 뭘 좀 고치고 하면 좋은데 테스트 자체가 테스트 자체로 리젝을 당하면 정말 멘붕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1에서부터 6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 했던 거 15% 인클라인 8마일 파워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육 번? 네,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죠.
네. make sense 한가요? 만약에 제가 고르정남 선생님 T 테스트 그다음에 체지방 그리고 벤치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뭐 15% 강도 A 말파로 하세요 했으면 이제 순서를 다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막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에너로빅 커플트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 제일 먼저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토하고 나머지 하나도 못하는 건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토한 것도 억울한데 테스트도 다 못 끝냈네. 네. 그래서 그렇게 오더 오브 테스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오더 오브 테스트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벌리리리 이제 제가 보니까 한국말로 타당도 신뢰도 맞죠? 네. 벌리리리 릴라이빌리티도 원래 좋았던 테스트지만 이 오더 때문에 이제 그게 맞지가 않는 거죠. 네. 맥센스한가요? 맥센스한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6가지 테스트들의 그런 생리학적인 디맨드, 이 강도가 얼마나 세냐. 오늘 저기 그동안 벤치프레스 하시면서 뭐 토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에어로빅 커퍼시티는 그랬었잖아요. 그런 피지컬 디맨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벤치프레스 테스트 했을 때 제가 보충제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했던 아니 이번에 했던 거는 강도가 얼마나 셌으면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 보충제가 좋기도 하겠네요. 정도지만 나머지 운동들은 정말 보충제가 필요할까 정도로요. 그렇게 디맨드가 높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꾸준히 운동하시면 디맨드가 높아집니다. 네. 맥센스 하죠? 네. 오도가 중요합니다. 오도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오도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이 오도에 맞춰서 논문 쓸 때 주의하셔야 돼요. 고정라우 선생님, 이 석사 논문 쓸 때 뭐 어떤 운동 하셨나요? 뭐 밸런스 운동, 뭐.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논문을 해서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어떤 운동인지 안 들렸습니다. 실험 연구가 아니어서 실험 연구 아니었다고요? 그렇네. 그 최은정 선생님이나 혹시 어떤 운동 하셨어요? 네네. 저 수술도 시켰습니다. 도수체세요? 수중, 수중. 네. 예, 어떤 거 했나요? 파워했나? 어질리 스피드 스트렝 아마 스트렝스나 인듀런스 같았겠네. 예, 에어로빅이었나? 예, 유산소랑 네네. 밑에서 수축매듭에 네. 부축매듭 운동을 했습니다. 네. 유산소에다가 물속에서 리지스턴스 이용했으니까 하이너브 중량 운동 같은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 테스트로 랭크할 수 있는지, 모니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프리스크랩 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3가지 다 중요하지만 적어도 2가지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맥센스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중 운동, 중량 운동이니까 랭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랭크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프리스크립션 할 수 있고 모니터 할 수 있는 운동이었던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맥센스인가요? 맥센스. 그러면 리뷰어가 이거는 리뷰할 논문이 아니다. 내 상대할 논문이 아니다. 그냥 억셉하겠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이제 할 거는 뭐냐면 테스팅할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 최승희 선생님 저한테 편지 보내주셨을 때는 오늘 테스트 힘든데 하루만 좀 연기할 수 있을까요? 네네. 하루에 하나 하는데도 지금 연기해야 되는데 4, 5개는 한 번에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안 좋으면 프리스크립션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맥센스한가요? 네. 랭킹하고 모니터하고 프리스크립션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상황이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유럽이나 호주에는 스포츠 뭐죠? 하이 퍼포먼스 유닛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만 하는 센터가 있는 거죠. 맥센스인가요? 적어도 본인들은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본인들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런 유닛이 어떤 구단하고도 계약하고 초중고등학교도 계약하고 뭐
경찰 공무원들하고도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한국으로 다시 가서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볼 것 같습니다. 재미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 가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1년 동안은 무료로, 2년 동안은 네, 돈 다 내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데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네. 네. 아유, 제가 영어를 너무 많이 적어놔서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이제부터 얘기할 게 장비예요. 우리 서전트 점프라고 하나요? 버티컬 점프? 네. 네. 우리 혹시 우리 한국에서 체육학과 갈 때 실기 시험으로 보나요? 고정로 선생님 어느 정도 됐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별로 안, 학교마다 네. 그, 그, 뭐죠? 이렇게 버티컬 점프는 몸이 유연하지 않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같은 거 있죠. 뭐죠? 이렇게 마라토너. 마라토너들 버티컬 점프가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약간 뛸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버티컬 점프가 좋으려면 몸이 스프링 같아야 되거든요. 스프링.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거를 머슬 스티프니스라고 한다고요. 이게 한번 퉁 이렇게 올라갈 수, 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버티컬 점프 이 자체로도 측정할 수 있지만 여기 제일 우측에 보시면 우측의 선수는 몸을 최대한 늘려버렸잖아요. 그러니 이게 스프링인지 아니면 몸을 최대한 늘리고 팔이 길어서 더 좋은 퍼포먼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맥센스인가요? 네. 버티컬 점프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How about 최승희 원생님, 지금 최승희 원생님이 한국 여자 스프린터들 트레이너예요. 네. 근데 모니터링 해야 돼. 맥센스인가요? 네. 지금 벌써 접근이 다르죠? 네네. 모니터링 해야 돼. 선수가 6명 있는데 2명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4명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프로그램 내가 다 만들어 왔는데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을까요? 이 선수가 평소보다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어떤 운동을 할 때 말씀이십니까? 스프린트 훈련할 때요. 스프린트. 네. 100m, 200m 같은 스프린트.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네. 지금 100m, 200m, 네네네. 네. 100m, 200m 스프린트 하려면 몸이 스프링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평소에 버티컬 점프로 측정해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이 네. 친구들이 지금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을지. 폴스 플레이트를 깔아놓고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지금 트레이너들이 폴스 플레이트를 쓰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제가 조금 말을 너무 조금 어렵게 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버티컬 점프를 재놓고, 네. 이제 오늘 왔을 때 컨디션이 좋으면 놔두고 나쁘다 그러면 버티컬 점프를 재는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가장 높은 기록의 한 95%만 넘으면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올 때마다 재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을 체크를 해놓는 거잖아요. 맥센스인가요? 맥센스 할지 모르겠네. 네. 그게 모니터링입니다. 맥센스인가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본인이 이제 트레이너가 아니고 코치야. 이제 최승희 원생님이 코치인데 트레이닝 룸에서 선수들이 나왔는데 막 지쳤어요. 나 오늘 너무 많이 해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 집에 가라 그래요? 아니면 네, 시켜요. 그렇잖아요.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스프린팅이잖아요. 스프린팅은 버티컬 점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버티컬 점프로 95%나 90% 되면 그냥 오늘 하자.
그보다 낮으면 야 오늘은 그냥 스킵하자. 그다음에 내가 트레이닝 룸에다 얘기해서 운동 볼륨 좀 줄이라고 얘기할게. 맥 센스인가요? 왜냐면 파워가 퀄리티가 중요한데 기진맥진에서 오면 어떻게 해요? 파워가 안 좋은데. 아까 기억나시죠? 파워를 제일 먼저 측정하듯이. 맥 센스인가요?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최승원 선생님 말씀 잘하셨는데 force plate. 지금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가 스포츠 사이언스잖아요. 이 버티컬 점프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force plate도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거냐면 force plate 따로 재고 버티컬 점프 따로 재는 게 아니라 force plate 할 때 버티컬 점프 재는 거예요. 버티컬 점프 할 때 force plate를 그 밑에 넣는다는 거죠. 맥 센스인가요? 그런 식으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점프했을 때 그냥 버티컬 점프뿐 아니라 그 force plate에 나온 정보를 가지고 또 이렇게 더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맥 센스인가요? 그게 요즘 추세고 그게 스포츠 사이언스란 소리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force plate 혹시 하실 줄 아나요? 아직? 아니면 좀 해보셨나요? 초등학생 때 했습니다. 네. 처음은 네네. 요즘은 force plate가 이렇게 트레이너를 쓸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force plate로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 버티컬 점프할 때 여기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 지금 여기 버티컬 점프해서 지금 이걸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어퍼바디에 많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뛰는 거야. 여기 왼쪽 그림처럼요. 왼쪽 그림처럼 째서 force plate 재고 그런데 버티컬 점프 어떻게 잴까요? 왼쪽처럼 재는데. 이게 감아서 되는 맞습니다. 거. 감아가지고 채공 시간 얼마나 오래 떠 있는지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티컬 점프를 써도 되지만 왼쪽처럼 채공 시간이랑 그다음에 폴스 플레이트로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스포츠 사이언티스트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스포츠에 달려 있고요.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왼쪽은 우리 원생님들 한번 계산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버티컬 점프로 파워 계산할 수 있으세요? 지금 내가 이거 안 보여드리고 물어봤다면 네. 이론적으로 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고정로 선생님 우리 체력 아니 뭐죠? 체육학과 올 때 만약에 버티컬 점프로 시험 보셨다면 근데 그거를 무슨 파워를 계산하고 워크를 계산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얼마 뛰었는지 봤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사이언스는 정보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버티컬 점프를 하더라도 파워를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파워 계산했으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체중으로 나눠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체중에서 내 버티컬 점프가 가장 높을 거냐고.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스포츠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맥센스한가요? 네. 그래서 왼쪽은 파워를 구하는 계산이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지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평균 파워라는 게 있고 픽 파워라는 게 있어요. 네. 처음 들어보셨나요? 평균 파워, 픽 파워. 어떤 파워든지. 네. 우리 벤치프레스 할 때 발을 최대한 밀어야 되는데 만약에 마지막 부분에 스탑하지 않으면 발을 던져야 되잖아요. 맥센스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밀 때 속도가 제로에서 빨라졌다가 마지막 부분에 속도가 또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러니 그거 다 감안하면 평균 파워예요. 민 파워. 그런데 어떤 포인트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있겠죠. 그걸 픽 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탑워치 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어 드는데 0.8초 걸렸어. 그러면 민 파워는 구할 수 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픽 파워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맥센스인가요? 그러니 민 파워는 그냥 다 스탑워치로도 가능하지만 픽 파워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큐브먼트가 필요한 거죠. 맥센스인가요? 제가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운동할 때 뭘 붙여놓고 하죠. 민파워는 그냥 비디오만 보고도 할 수 있는데 픽파워는 어떤 센서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버티컬 점프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우리 원쌤 여기 보시면 스쿼트 점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스쿼트 점프 컨센트 여기 다시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카운터 무브먼트 스쿼트 점프가 있고 스쿼트 점프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서 있다가 네, 앉았다가 일어서는 맞습니다. 것과 네네네. 앉아서 시작하는 거 네네네. 자, 차이. 그러면 어떤 게 더 더 퍼포먼스가 좋을까요? A가 좋을 것 같습니다. A가 왜 좋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좋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네 반대로 반 네네네 말씀하시죠. 확실히 가속도가 가속도보다는 전력 혹시 네 이거 아시나요?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머슬 스핀들, 네, 네네,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우리 근육하고 건이 붙은 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근육하고 건이 붙은 부분. 근건 접합부라고 해요. 근건 접합부. 이센츄릭 했다가 컨센츄릭 하면 근건 접합부에 일라스틱 에너지가 모아집니다. 네. 우리 실제로 시험을 안 해보셨을지 몰라도 우리 버티컬 점프 할 때 쪼그린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섰다가 앉았다가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때 에너지가 모아지는데 그걸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라고 하고 우리 플라이오메트릭 아시죠? 플라이오메트릭. 플라이오메트릭이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플라이오메트릭. 네. 그래서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는 스트레치 쇼크팅 사이클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라스틱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더 높게 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측에 온리 컨센트릭 스쿼트 점프는 일라스틱 에너지가 없어. 충분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맥센스인가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최승희 원생님, 밑에 동생이 있다고 치고 동생이 체육학과 들어오고 싶은데 버티컬 점프를 너무 못해. 그래서 버티컬 점프를 지금 향상시켜줘야 돼요. 네. 이 점프뿐 아니라 왼쪽에 있는 와트 구하는 것도 있죠. 네네. 네네네. 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스쿼트 점프, 카운터 무브먼트, 스쿼트 점프 컨센트릭 이거로 어떤 데이터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 우리 원생님도 이거로 논문도 쓸 수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 스쿼트 점프, 카운터 무브먼트랑 컨센트릭이랑 레이시오 만들 수 있을까요? 레이시오. 최승희 원생님은 컨센트릭 무브먼트가 1.2배. 근데 최은정 원생님은 똑같아. 고정란 원생님 1.1배. 누가 머슬 스티프니스를 더 갖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맥센스한가요? 우리 이거 레이시오 한번 구해본 적 없으시죠? 네. 그렇다니까 보통 머슬 스핀들 이런 거 배우면서도 실제로 쓰질 않는 거야. 네. 스쿼트 점프, 스쿼트 카운터 무브먼트랑 컨센트릭을 레이시오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사람들은 1.2 정도 되는데 우리 최승희 원생님 동생은 1.05밖에 안 돼. 카운터 무브먼트 뭐죠? 이센트릭 포션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스프링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물렁살이라 그러나요? 두부 같은 사람인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베네핏을 얻으려면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분 상자 위에서 뛰어내려야 돼. 그게 플라이어 매치릭이잖아요. 네. 아까 스프린터 있다고 가정했을 때 버티컬 점프로 컨디션 좋은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서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원생님 지금 우리가 스포츠 데이터 사이언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분야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테스트를 개발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해석할까? 이 데이터가 좋은지 나쁜지 그렇게 하려면 통계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무슨 데이터 사이언스가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 지금 이게 좌측인지 우측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워 구할 수 있죠. 버티컬 점프로. 네. 두 개 다 구할 수 있어요. 카운터 무브먼트, 컨센트릭 두 개 다 파워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체중으로 나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 체중이 얼마나 됐을 때 내 체중이 얼마나 됐을 때 파워가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맥센스 한가한가요?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체중을 근데 우리가 체중을 밥 먹고 증가시켜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체중을 증가시키고 입은 가볍게 해가지고 어떤 때 가장 맥스마이즈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체중을 좀 뭘 달아갖고 무겁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탄력 배트 같은 것도 몸을 가볍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제 내 파워가 맥스마이즈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버티컬 점프 예전 기억으로 하면 그냥 점프만 했고 센치만 쟀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승희 원생님이 닥터건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버티컬 점프나 이런 파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장비도 개발돼 가지고 그냥 다 알 수도 있어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는 지금 우리 버티컬 점프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프린터라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스프린팅, 달리기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죠. 여기 타이머 보이시나요? 10m나 10야드마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 스피드 10m 때. 근데 처음 스피드에서 10m가 되면 처음 스피드가 지로였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스피드지만 10m에서 20m는 가속도죠. 맥센스인가요? 그 속도가 있고 이 속도가 있잖아요. 처음 속도보다 낮으면 감속된 거고 높으면 가속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30에서 40 또는 0에서 40,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속도와 파워의 이 선수의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맥센스인가요? 맥센스. 네. 그러니 우리 예전에 뭐 했나요? 그냥 100m 할 때 100m 초만 쟀지만 사실 체육 선생님이 그러면 곤란하죠. 애들 재기만 하고 혼내주겠다는 것이 네. 가속 재고 감속 재고 뭐 10m마다 학생들을 세워갖고 타이머를 재든가 해서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극대화시켜야 될 텐데 그런 적이 없다면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은 타이머가 있으니까 타이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메이크 센스 한가요? 어떤 좀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메이크 센스 한가요? 메이크 센스. 그래, 네. 그렇게 한 번 테스트 하는데 그냥 100m를 뛰기도 하고 그렇지만 타이머를 다 둬가지고 있지 운동선수는 그냥 100m 뛰었지만 10초 뭐 20, 15초 이렇게 나왔지만 근데 테스트 입장에서는 10초마다 가속도를 또는 뭐 30m당 가속도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메이크 센스 하자 보면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죠. 네. 지금 여기 보면 10m마다 또는 10야드마다 이렇게 타임을 다 적어가지고 타임이 있으면 초로 나누면 미터 퍼 세컨 속도잖아요. 맥센스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타이머로도 할 수 있고 아까처럼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일렉트릭 타이머로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됐으면 여기 보시죠. 각 10m마다 속도가 나오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죠. 네. 벨로시티 있으니까 파워 구할 수 있고 또 체중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맥센스인가요? 네. 지금 어떻게 구하는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원생님들 가속도 공식 스퀘어 자승 혹시 아시나요? 스퀘어 자승? 네. 왜 스퀘어 자승이냐면 체중 스피드로 아니 뭐죠? 그 타임 세컨드로 나누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시간이 3시가 다 돼가나요? 예, 아이고, 그럼, 오늘 요 강의로 마지막으로 하면 되니까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네. 저기, 스쿼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장비가 있으면 장비대로 하고, 이분 장비가 있더라도 이렇게, 우리 원생님 기억나시나요? 테스트할 때 폼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폼만 만드는 것도 엄청난 커리어인. 네. 아마 우리 수업에서 커버하지 않았으면 그냥 가셔서 타임만 적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데이터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자,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죠. 아까 지금 스프린트 하고 있었죠? 네, 여기 리스네 스프린트 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세요. 네. 스프린트 하고 있었는데 테스트하고 나서 greater force, force를 더 증가시키고 싶으면 여기 보세요. 이런 썰매 같은 거를 밀거나 끌면 되고 velocity, 속도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그냥 중량 없이 이렇게 스프린터를 하면 됩니다. make sense한가요? 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에너로빅 트레이닝 러닝 했었죠? 네.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스피드를 그대로 두고, 네. 인클라인을 아니죠. 파워랑 포스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인클라인을 그대로 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 오늘 제가 보여드린 에너로빅 트레이닝 러닝이 아주 퍼펙트한 이그젬플인 거죠. 네. 맥 센스인가요? 슬레이트로도 할 수 있지만 최승희 원생님 슬레이트로 운동 프리스크립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레이트로. 네네.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네네. 그렇지만 인클라인, 스피드 같은 거는 쉽잖아요. 바로바로 바꿀 수 있죠. 그다음에 외부에서 뛰어야 될 텐데 측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프리스크립션, 랭킹, 이분 모니터링도 세 가지 다 어려운데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에너로빅 트레이닝 러닝은 세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맥센스인가요? 근데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지금 스포츠 사이언스 이 분야지만 이런 식의 접근인 거죠. 슬레이트를 밀거나 뭐 한다는 거죠. make sense 할지 모르겠네요. 네. make sense인가요? 네. 제가 과학자로서 에너로빅 트레이닝 러닝은 아주 기가 막힌 발견인 겁니다. 발전인 겁니다. 다 할 수 있잖아. 아까 봤었죠.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금방 나오잖아. 이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 운동 한 번 하고 나서는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어. 네. 네. 그래서 저기 관련된 논문 다 올려놨는데 혹시 볼 시간 있으셨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게 자꾸 제가 여기 참여자 있죠? 체크한 거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읽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오늘 아직도 안 들어왔네. 아직도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네. 조금 더 있는데 지금 하기는 좀 많으니까 네. 다음 주에 하는 거로 하고 대신에 제가 과제 비슷하게 해서 올려놓을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 수업도 특강하기 때문에 1주, 2주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제 형식으로 제가 좀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유 세상에 어쩜 시간이 이렇게 짧은